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과 내일 열립니다. 무역 협상을 앞두고 시장 변동성이 커졌는데 일부 낙관적인 전망에 지난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FOMC 회의 의사록을 공개했는데요.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위원들 사이에서 엇갈렸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먼저 뉴욕 증시부터 볼까요? 네, 밤사이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부분적인 무역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다시 부상하면서인데요.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181.97포인트 오른 26,346으로 마감했습니다. S&P도 26.34포인트 오른 2,919의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은 79.96포인트 올라서 7,903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됐는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회담 결과를 두고서는 이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CNBC와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과 미국이 부분적인 무역 합의를 체결하는 데 열려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국이 농산물의 구매 확대와 같은 비핵심적인 분야에서 양보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다만 무역 구조의 문제 등 양국 간 핵심 난제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양국의 무역 전쟁을 완전히 끝낼 만한 광범위한 합의가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지난달 FOMC 의사록이 공개됐죠? 네, 의사록을 보면 지난달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두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들이 나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연준 위원 15명 중 7명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지지를 했는데요. 이에 비해서 위원 3명이 반대를 하는 등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전망이 크게 엇갈렸는데요. 현재 미국의 경제 전망을 봤을 때 추가 금리 인하는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과 위험에 앞서 금리 인하로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습니다. 또 단기 자금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대차 대조표 확대를 위해서 이른 시일 안에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문제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불확실성 때문에 세계 경기는 계속 둔화하고 있다는 건데 IMF까지 경고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인 경기 침체를 경고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 IMF 신임 총재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world economy is now in synchronized slowdown. Growth this year will fall to its lowest rate since the beginning of the decade. The current drifts could lead to changes that last for a generation. 금리가 매우 떨어진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저금리 덕분에 재정 지출을 늘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올해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도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몇 위로 나왔습니까? 네, 13위로 나왔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올해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141개 나라 가운데 13위로 상위권에 달한 건데요. 2017년보다는 4계단 오른 순위입니다. 평가 분야가 총 12가지인데 정보통신 분야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프라와 혁신 역량 등도 6위로 상위권에 오른 상태고요. 다만 노동시장 순위는 지난해보다 하락해서 5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특히 노사관계 협력이 132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을 정보통신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평가를 하면서도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